오해가 없죠? 제가 비상계엄 했습니까? 하는 순간 한동훈은 나가리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세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들이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강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라며 내란 독재 행태, 줄특검, 줄탄핵 등을 비롯해 국민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언론사 광고 검열 논란 등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한다. 민주당은 강력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리고 내란 이야기 좀 그만해라 라고 의미 있는 지적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적이 아니었던 이재명, 친북, 친중의 이재명이나 박선원이나 외침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반란 수괴죠. 쿠데타는 아군이 일으키는 반란입니다. 진짜 내란의 세력은 누구일까요? 그걸 궁금하게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이름은 하나일 거고 그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차기가 본인이다 라고 착각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성격이나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이미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를 가진 사람이나 집단이나 근본적으로 고쳐지는 것이 어렵다라는 뜻이죠. 한동훈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미 오염돼서 고쳐 쓸 수 없는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자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에 반기지 않는 자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김영윤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독방에 계시죠.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설 명절인데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권선동이 이제 와서 헌재 불공정 재판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했는데요. 야당 사이에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인재서야.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바짝 오르고 있죠. 꽃보다 전환길 강사의 말처럼 60% 곧 찍을 것 같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 진짜 목소리를 담지 않고 있죠. 애써 눈을 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탄핵 심판에 대해서 누가 봐도 짜여진 판 그리고 결정된 탄핵 인용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거를 승복할 수 없다. 행정, 사법, 입법,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헌재에게 불복하겠다.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이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지켜라 라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국민의힘 의원 나으리들이 했던 행태들을 보면 솔직히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요, 국민의힘에서 당적을 빼시고 신당을 창당하시는 게 남은 임기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숙제,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밝히고 불순의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는 부분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함께 하다가는 계속 분열, 발목 잡는 일들만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애국 시민들이 규정한 을사 12적 대통령을 배신한 12명의 인사들 이미 지금 막 SNS에 돌고 있는데요. 한동훈은 조기 퇴진을 주장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위헌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동훈이 이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들, 이렇게 촉촉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단어들을 촥촥 투척했던 사람입니다. 한동훈이 어떤 단어들, 위헌적, 내란 이런 것들,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 주변에 쫙 누가 서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파란 양복 좌우로서 병수 동생 서범수가 있고요. 그 옆에 조경태가 있습니다. 조경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찬성한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내란을 일으켰다, 내란이 맞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서병수 동생 서범수, 그리고 지금 뭐 주진우, 곽규택, 그 뒤에 한동훈과 조경태 사이에 김상욱 보이시죠? 김상욱.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얼굴들이 이제 한지아 뒤편으로 쭉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얼굴이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위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부정선거 자체는 없다라고 하면서 한동훈은 4.10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러고 4.10 총선이 폭망하자 윤석열 대통령 탓하기에 바빴죠. 총선 백서가 펼쳐지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방해했던 세력들이 한측관의 세력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얼굴. 좌파 진영에서는 배현진 의원을 권력의 풍향계다라고 하더라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당대표 이준석이 들어섰을 때 최고위원으로 이준석과 짝잡고,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 한동훈에게 이렇게 옮겨 탔죠. 배현진 의원은 그 탄핵 반대가 당론이다라고 결정을 하니 국민의힘이 중진의 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정한 탄핵 반대에 나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내 뜻대로 가겠다. 중진의 힘이 아니지 않냐? 국민의 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했었죠.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을사 12적 중에 김태호, 누구보다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보다는 조기 대선으로 혼란을 막아야 한다. 탄핵만큼은 가는 것보다 조기 대선으로 지금 가는 게 낫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선제적이든 지금 여든 야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는 게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한동훈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는 게 혼란을 막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을사 12적 중에 잊지 말아야 할 얼굴, 오세훈 서울시장 있습니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민노총의 그 불법 집회, 그리고 그 다음에 폭력을 동반하는 집회에 서울시장으로서 막지 않았다라는 건, 그런 혼란을 조성하는 그 분위기를 막지 않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그 분위기에 그냥 올라탔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1차 뭐 이렇게 거론이 되자 탄핵을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광역단체들을 모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이 선으로 물러나야 된다. 이제 개헌을 할 차례다. 라고 오세훈 시장이 입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유종복, 김태흠 충남지사가 명확하게 탄핵 찬성의 입장을 밝혔었고요. 김영한 충북지사는 사실상 탄핵 찬성에 가까운 입장을 내놓죠. 거기서 모였다라는 것 자체가 탄핵을 찬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 소추를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서울시장으로서 나는 공공재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에 출마해서 한번 해보겠다. 지금 분위기가 정권 재창출이 될 것 같은 분위기니까 여기에 숟가락 얹이겠다. 그러면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명태균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홍준표 대구시장도 명태균 리스트에 있다라고도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명태균을 고소한다 만다라고 하더니 아직 고소장이 접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뭐 3천만 원짜리 똥개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예, 명태균과 관계가 있다. 그 말은 굉장한 불순의 세력이다라는 것. 이런 불순한 세력이 니들의 흠을 들춰낼까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그 흐름 중에서 가장 기가 찼던 건 아마 여러분들도 꼽으라면 이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한동훈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민의힘 당사로 불러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기 퇴진,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퇴진시키겠다. 그러고 현직 대통령을 두고 외교를 포함해서 국정 관여 않을 것이다 라고 건방진 입을 털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두고 공당의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웃긴데, 여기서 당대표와 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해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엄 사태로 국가가 피해를 받고 정부가 불신 상태다.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놈의 국민은 제가 볼 때 지금 상황과 좀 맞물려 보면요, 이 중국인들을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반이 한동훈을 완벽히 거부하고 있죠. 저는 이런 거 보면서 한동훈을 왜 살모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한 측관들이 지금 한동훈을 1월 복귀설을 솔솔 흘리면서 뭔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바짝바짝 오르니까 지금 한동훈 복귀설이 1월 중순에서 다시 2월로 밀려졌습니다. 2월 중순쯤에는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말로 한 측관들이 지금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이 한동훈이 복귀를 하면 보수층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한동훈이다라고 들어서 안다, 봐서 안다, 기사가 그렇게 다뤘다가 아니라 뜨거운 심정을 가진, 그리고 차가운 머리로 판단해 봤을 때 이 한동훈은요, 보수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PC주의자. 그리고 한측권을 불리는 좌경유리가 이 한동훈을 보고 삼인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인주의는 전체주의랑 똑같은 거죠. 모든 국민이 평등한 부를 누린다라는 거고, 일단 대가리 자체가 그냥 중국에 많이 쪄들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보수 진영의 인사로, 특히 보수의 정당의 당대표로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측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동반 상승하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과표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한동훈은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2월에 복귀를 했을 때 지금 보이는 지지율과는 다르게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좌와 우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의 싸움에서 중도가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자유에 대해서 눈을 뜨는 집단과 눈을 뜨지 못하고 해해 25만원, 15만원 주는 것에 좋아하는 개돼지로 나뉠 뿐이죠. 중간에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 필요 없습니다.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차기 대권을 이야기를 하지만 5% 한동훈과 5%도 안 되는 쩌리 정당 들고 있는 이준석과 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서 회고와 성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지층에게 오해를 풀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풀고 자시고 그런 노력조차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한동훈이 맞는 색채는 개혁신당 쪽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을사십이적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 부분 함께 나누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준석과 한동훈의 공통점 7가지. 1. 둘 다 선관위 조작으로 국힘 대표 임명장 받은 놈, 가짜 대표 선관위 하수인 이렇게 나눴고요. 둘 다 가족 친지들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은 놈, 간첩 뇌물수수가 있다. 둘 다 민주당의 이중대다. 남한 좌익들이 호위무사다. 그리고 공통점 4번째, 둘 다 부정선거로 참패하고도 부정선거 없다라고 음모론이다 주장한다. 5번째, 둘 다 조중동이 띄워서 만든 기획작품이다. 위장 우파 핫바지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자, 이준석과 한동훈의 공통점 7가지 중 6번째, 둘 다 국민의힘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부 총질한 놈들이다. 자, 그리고 7번째, 둘 다 자기 키워준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은 놈이다. 하나 틀린 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복귀를 해서 보수층과 오해를 풀겠다. 풀 오해가 없죠? 제가 비상계엄 했습니까? 하는 순간 한동훈은 나가리 됐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